자, 이제는 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 자, 뭐냐면은요, 세무 2급, TAT 2급은요, 뭐도 출제하냐면 수정세금 계산서 출제합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 보세요, 이것도. 자, 보시죠. 이제 뭐냐면 수정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전송하는 건데 이게 좀 살짝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좀 필요해요. 우리 제가 수정 세금 계산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작성 일자다라고 했죠. 맞죠?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날을 작성 일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를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맞죠? 그때 우리가 딱 세 가지만 외워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짜를 작성 일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하는 게 뭐였죠? 첫 번째? 저기요? 저기요. 그때 미쳤었잖아. 장난치지 마시고. 네, 제 입으로 씹을게요. 자, 환입. 그죠? 두 번째. 계약의 해제. 세 번째.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거. 즉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 그죠? 그 세 가지 빼고는 전부 다 당초 세금 계산서에 우리가 발급 일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우리가 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거가 필요해요. 그거 모르시면 날짜 이상하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읒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하냐면 당초에 세금 계산서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날짜로 가면 이렇게 이상한 세금 계산서, 잘못된 세금 계산서가 존재할 겁니다. 알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요건 제가 입력한 게 아니라 그 날짜로 갔더니 그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수정세금 계산서.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먼저입니다.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를 클릭하면 6개가 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뜹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첫 번째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 있죠. 기재사항 착오 정정. 맞죠? 그러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니까 내가 뭔가 상대방 뭐 거래처를 잘못 걸었다든지 뭐 금액을 잘못했다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랬을 경우에 적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착오하고 정정이니까 아까 했던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죠.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일을 작성 일자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 여러분은 6월 10일이잖아요. 보이세요? 6월 10일? 요게 당초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 및 정정을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가 수정분을 해당 날짜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팅을 해놓는데 세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날짜를 안 해오시면 이상한 날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6월 10일이 맞겠죠? 처음 세금 계산 작성 일자로 우리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산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처음에는 거래처를 하이 시스템이라고 해놨어. 알고 보니까 하이 시스템이 아니라 코스트 시스템이었어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초에 하이 시스템한테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다 마이너스 된 거예요. 마이너스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코스 시스템은 다시 새롭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되세요? 이거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여기까지 분계는 알아서 해줘요. 컴퓨터가. 그렇죠? 이거는 몇 번 해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수량, 단가 이런 것도 입력하시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랑 같이 할 거고.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많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입입니다. 우리가 사유가 6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수정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 정정.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 환입. 환입할게요, 여러분들. 자, 얘 환입이니까 조심하실 게 우리가 매출 환입 등은 그 사유가 환입이 발생한 사유가 환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요 그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6월 13일자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한 날짜는 6월 13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자가 당초 세금 계산 작성 일자가 되겠죠. 되세요? 근데 이게 6월 15일 날 반품이 된 거예요. 사례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수정부는 6월 15일자로 여러분 이건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수정부는. 왜냐 컴퓨터가 6월 13일자로 세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입이니까 환입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6월 13일이 아니라 6월 15일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어디였죠? 그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직접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저기 환입이든 뭐든 다 입력했죠. 근데 이쪽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를 택해가지고 그 작성일자도 우리가 다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맞겠죠? 미리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날짜 조심하시고 이런 거.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여기 있죠. 환입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당초에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니라는 거 진짜 주의하시고 여기는 요게 포인트예요. 수정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계약의 해제죠, 해제.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의 해제니까 얘도 그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겠죠. 해제일.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4번 계약의 해제. 해제. 해제고요. 자, 그리고 여긴데 보시면. 자, 근데 여기 비고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당초에 5월 10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던 거예요. 아시죠? 그럼 비고란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 언제인지 우리가 비고란에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무시하시고 아무튼 여기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5월 20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당초에 발급했던 건 5월 10일자로 발급을 했던 거고요. 근데 계약의 해제가 일어난 건 5월 20일자로 계약의 해제가 일어났다. 그 뜻이에요. 사례를 들면. 그럼 얘를 날짜가 계약의 해제 일자로 바꾸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5월 10일자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월 20일자로 하셔야지. 이게 포인트.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좀 잘 봐주세요. 날짜를. 네,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 우리가 무시하는 거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자, 들어보시기에 이건 좀 논리가 필요한데, 자, 들어보시면. 그 여러분들 내국 신용장이 우리가 영세율 대상이죠. 근데 우리가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용장이 열려야 내국 신용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신용장이 열려야 내국 신용장이 원래 신용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본래 신용장이 개설이 돼야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외국에서 신용장 개설이 안 되면 0%짜리 세금계에서 발급을 못 해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10%로 발급하는 거 상대방한테. 그랬다가 이제 상대방이 그 원래 신용장 가지고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상대방이 영세율 사업자라는 거 알았죠? 영세율로 판다. 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때 이제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초에 10%로 끄는 걸 취소하고
0%로 다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짜리를 발급해줘야 돼요. 당초에 10%로 끄는 거 취소, 그 다음에 0% 다시 끊어주기, 이렇게. 물론 컴퓨터가 해줍니다요. 왜냐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곧 띄울 건데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똑같아요.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합니다. 해요. 하고요. 자, 여기 이제 5번이야.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자, 근데 우리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아까 했던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죠. 아까 했던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일을 작성 일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날짜 입력하는 걸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개설된 날짜 그걸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국신용장 개설일에다가요. 근데 여기 신고연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있냐면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월을 입력한다. 여기 보세요.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내국신용장은 사후 개설된 날짜는 적어줘야 돼요. 하지만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은 아까 했던 세 가지 해당이 안 되니까 작성일자는 원래 10% 끊었던 그 날짜로 우리가 작성일자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여기 아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신고 연월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월 입력합니다. 맞죠? 당초에는 여기 가르치면 6월달로 했거든요. 10%로.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보이세요, 여기? 좀 잘 보이시나? 좀 화면을 좀 키우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수정을 이렇게 본 거 보세요, 여기. 당초에 11번 과세로 끊었던 거 취소하죠, 마이너스로.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서 부가세 없잖아요. 이렇게 2장을 끊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만큼은 실제로 수정세금 계산서 2장을 우리가 발급하고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 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9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건. 자, 이제 마지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누가 봐도 이중 발급이니까 하나를 취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떡하냐. 자, 수정세금 계산 똑같아. 이렇게 2장을 발급해 버린 거예요. 알죠? 근데 지금 제목이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니까 얘도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 끊겠죠? 그죠? 아까 했던 세 가지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자, 수정세금 계산서 눌러요. 자, 누르면 네, 여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나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정분이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여기 보시면 5월 20일이잖아요. 여기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은 5월 20일이죠. 그래서 5월 20일 해가지고 당초에 2개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로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되게 되시겠어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끝입니다, 여기. 수정 계획 계산서 이게 끝입니다요.
자, 저랑은 어디 할 거냐면 8페이지 피실래요? 8페이지 유인물. 자, 8페이지에 제목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자료 설명으로 가볼게요, 먼저. 자, 6월 28일에 주식회사 1000개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자, 본 건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을 사후개설했답니다. 사후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대요. 자, 첫 번째 점에 당초 공급일자는 2022년 6월 28일이고 내국신용장이 두 번째 점, 사후 개설이 된 날짜가 7월 20일 날 개설이 된 겁니다. 그럼 10%짜리 취소하고 0%짜리 세금 계산서 다시 줘야 돼, 상대방한테.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볼게요. 평가 문제. 자, 평가 문제.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입력하세요. 우리가 6월 28일자로 가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해주면 됩니다요. 그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이 아까 계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세요 라는 건 아까 했던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자세금계산서 끊어주고 국세청한테 전송해라 그 뜻입니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6월 28일자 가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요. 자, 날짜는 6월 28일 6월 28일로 갑니다. 그럼 당초에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있죠. 그 라인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라인 클릭하고 수정해줄 라인 있죠. 걔를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 사유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알죠? 이거는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사후 개설이잖아요. 그럼 여기 화살표 누르셔야 되겠지요. 눌러서 요 중에서 여러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5번이 되겠죠. 누가 봐도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얘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일단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된 날짜 먼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7월 20일 날 됐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2022년 7월 20일 이렇게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된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고여러는 당초에 내가 10% 끊어준 월 있죠? 그게 언제였어요? 당초에. 그건 6월 달이었죠. 맞죠? 우리 6월 28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끊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7월이 아니라 6월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건. 그래서 2022년 6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게 끝입니다. 아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이제 2장이 나올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수정분, 보시면 수정분 있죠? 수정분이 지금 마이너스 300만원, 마이너스 30만원에서 위쪽에 있는 걸 취소한 거죠. 취소하고, 이제 우리가 0%짜리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복사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 네, 품명을 여기다 컨트롤 C하고 여기다 컨트롤 V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수량은 10개죠? 맞죠? 수량 10개짜리 10%로 끄는 10개짜리 취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10개짜리는 0%짜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개, 단가는 30. 그죠? 위에는 그대로 쓰시되 플러스로. 그죠? 그럼 여기 비고라 부가가치세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짜리 취소하고 다시 영세율짜리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하고, 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있으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두 장이 끊기죠? 그렇죠? 아래 두 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죠.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니까 이 메뉴를 가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요. 갑니다. 자, 가서 날짜는 6월 28일자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 28일이 들어오게끔. 네. 그럼 이렇게 미전송된 게 두 개일 거예요. 10% 취소한 거랑 0% 세금 계산서 끄는 거랑.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클릭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두 개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체크를 하고, 그렇죠? 아까처럼 해주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줘야죠. 그래서 전자발행 누르고, 네. 자, 그리고 발행을 누릅니다. 아까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발행 누릅니다. 되셨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제 발행 대상 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 왔었죠? 네,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오십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미전송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럼 두 개 뜨죠, 두 개. 요 두 개를 하나 클릭하고 발행, 하나 클릭하고 발행. 여기 전송하는, 각각 전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클릭하고 발행. 그럼 하나는 이제 끝났죠? 그럼 하나가 남아요. 그럼 얘도 발행. 네, 그럼 끝난 겁니다. 대출 쪽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어떻게 됐나 확인하시려면 다시 나가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오시고, 네, 위에 날짜 클릭해가지고, 네, 또 엔터 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면 전자 발행이라고 뜹니다. 되셨죠? 네, 이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이거는 저랑 계속 문제를 한 3, 4개 정도 풀다 보면 감 잡혀요, 여러분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만 어렵지 나중 가면 할만합니다. 계속 외워서 하는 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는 우리 전산세무 회계 시험보다는 더 좋은 시험이 실제 업무와 관련이 무지하게 좀 있게 돼요. 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원래는. 뭐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근데 실제 우리 여러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아직까지는 전산세무회계예요. 취업에. 알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면 우대사항이 있으면 좀 더 가산점 받죠. 그러니까 이 더 좋은 자격증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합격자가 경쟁을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합격자가 경쟁하는데 우대사항이 더 붙어야 우리가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전산세무 2급 또는 회계 1급 이쪽이 우선시가 되고요. 여기는 우대사항이에요, 우대사항. 자, 됐습니다.